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다 볼 거고, 한국 BNC가 좀 지지부진하죠? 자, 박살바이오는 여전히 뭐 옆으로, 계속 옆으로 잘 가고 있어요.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자, HLB 그룹주들이 오늘 약간 올라가 줬는데, 뭐, 크게 올라가 준 건 아니고 약간 올라가 줬어요. 자, 우세종 BA89죠. 전 세계 신규 악재가 110만. 우리나라가 세계 4위래요. 우리나라 속도도 빨라요. 이제 1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단키트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며칠 전에 제가 진단키트를 찍었는데 조정권에서 지켜준 애들이 있고 못 지켜준 애들이 있어요. 조정권의 지지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준 애들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고 지켜준 애들만이 어제 급등을 했죠. 엘바이오텍이. 그러면 엘바이오텍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주만 사면 돼요. 요거는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단키트 좀 더 조정이 거쳐야 된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권에서 지금 단기 반등했던 것뿐이니까 앞으로 조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의료기기도 잘 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조정권 올 때마다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한 번 더 조정권 오게 되면 잘 알려드릴게요. 자, 원격 의료 관련주 잘 뛰었죠? 5일선, 10일선 요런 데 사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자, 치료제들도 많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한국파마도 그리고 해서 이런 친구들 이제 급등할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여기선 차익 실현이 맞죠. 그때 우리도 매수매도 진행해서 다 차익 실현한 친구들이고 지금은 조정권 눌림목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조정권 눌림목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HLB가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살짝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한 달은 다음 달부터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일단은 페어마켓가 열리죠. 이번에 페어마켓가 열리고 9월 달에 에스모가 열리는데 이 두 군데 다 출격하는 회사가 HLB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HLB가 여기에 잘 발표를 할 거예요.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죠. 세계 페어마켓 HLB가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역시 9월 달 에스모에서 또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발표가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 마시다가 리버세라닙은 행보가 좋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매수할 자리가 들어오면 딱딱 매수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를 유지해 주거나 지켜줘야 될 자리는 잘 지켜줘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코스닥 시총 탑 100에 드디어 바이오 기업 30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쫙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그죠? 이렇게 천연물 유래 조성물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이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지금부터 HLB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또 박셀바이오가 잘 지켜주는지 셀트리온이 추세를 유지해주는지 한번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차거래 좀 볼게요. 요즘에 대차거래가 심하게 나오질 않아요. 나와보시게 되면 상한 수량이 많죠. 한 22만 주 상한 수량이 훨씬 많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신규 수량, 상한 수량이 꽤 많죠. 뭐 상한 수량이 어젠가는 170만 주, 엄청나게 많은 상한 수량.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HLB를 얼른 갚아야 돼. 저 결과가 좋을 것 같아. 8월달 발표도 좋을 것 같고 9월달 발표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고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알았어. 뭐 발표한다며 발표할 걸 알았으니까 자리만 잘 지켜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HLB를 봤더니 엄연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식교선 잘 지켜주고 있죠. 오늘 내일이 엄청 중요한데 내일이 특히 금요일이죠. 내일이 뭔 의미가 있냐면 금요일의 종가 즉 주봉의 완성과 월봉의 완성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가 딱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식교선 잘 지켜주면 다음 달에 이식교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대차거래 많이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지켜줘야 될 수급주선 있죠. 60주선. 사실 6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좀 피곤해져요. 이게
60주선을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항상 알려드렸죠. 일봉에서는 61선. 그죠? 61선. 주봉에서는 60주선. 그죠? 월봉에서는 60개선. 요 세 개를 뚫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지금 언제 뚫었냐면 정확히 7월 8일 속한 2주에 뚫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렸죠. 한 번 60주선을 뚫었으면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엄연히 지켜주고 있죠. 저번 주에도 잘 지켰고 이번 주에도 잘 지켰고, 즉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잘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정면 240은 근처에 있죠. 요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241선이 결국은 60주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만 훼손하지 않으면 HLB는 추세가 이쁘고 잘 살아있어서 다음 달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든 발표를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추세만 안 깨면 주식은 저절로 잘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엄연히, 그죠? 엄연히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이렇게 있죠. 20개선에서만 끝나주면 돼, 내일.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주는 20주선은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금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도 엄연히 자리가 괜찮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의 추세나 이런 것도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제약을 볼게요. 오늘달 종가상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선 가격이 정확히 12,700원이에요. 이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중장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20선 위에 있어요. 20주선 위에만 있으면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추세를 지켜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단타 단기 스윙하겠다, 그러면 20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딱 계획을 갖고,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막 섣불리 막 싹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할 거고 앞으로 더 살 자금이 있는지, 꾸준히 모아갈 건지 아니면 단기 단타할 건지, 이런 거를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HLB 제약은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엘테 좀 볼게요. 엘테도 알려드렸죠. 엄연히 주봉에서 이 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이 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월봉에서는 종가상 5개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하루 남았어요, 거래일이. 그래서 요렇게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잘 살아날 수 있다. 엘테도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HLB 글로벌이 좀 아슬아슬하긴 해도 역시 주식은 싸요. 이게 비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싼데 단지 기간 조정이 좀 짧아요. 이게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사마알루미늄이나 조일알루미늄이 지금 뛴다고 그래서 이 친구도 예전에 한번 떴었어요. 이렇게 다 떴다가 그냥 꾸준히 와양한 거예요. 순간 뛴 거죠, 일봉에서. 요 폭도 세요. 요것도 한 30% 돼요. 그러니까 우측산에서 떨어질 땐 반등할 때 그냥 파는 거예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에서 반등할 때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확 무너졌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심하게 받은 거죠. 그냥 바로 번쩍 일어나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잠깐 정신 차리고 조금 떨어졌다가 정신 차리고, 즉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5주선 밑에 있죠. 만약에 이번 주에 5주선 회복 못 해주면 다음 주에도 역시나 5주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회복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일봉에서 기간 조정하고 있죠, 지금.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에베레스트 상급은 되죠. 10배 올라갔으니까. 쭉 밀렸는데 가격 조정을 왔죠. 기간 조정이 이 가격 조정 길이에 비해서 너무 짧죠. 이 가격 조정 길이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데 또 상 날라갈 때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요렇게 낮을 때 꾸준히 모아서 꾹 참고 기다리면 돼요. 주식은 시간도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돈을 벌어줄 거니까 주식이 낮을 때 싸게 사면 돼요. 자, 노터스가 아까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긴 해도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로 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큰 수익을 냈겠죠. 저 10배 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주식은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알려드렸죠. 5개월선만 깨자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막 여기서 패스아웃 한다, 뭐 노터스 재무 보고 뭐 보고 막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식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인만 힘들어요. 그냥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그죠? 1대5의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G2파운 날라갔죠. 어제 G2파운 날라갔어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역시 또 상한가를 가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1대4예요. 얘는 1대4인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1대5예요. 더 좋죠. 근데 얘를 못 가요. 이거 왜 그린 거냐면 엔지캠 생명 회사가 좋고 나쁘고 뭐 앞으로 하는 일이 좋고 나쁘고 뭐 1대5가 악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끌어올려야 올라가는 건데 흔들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제가 아는 건 1대5 무상 증자를 하든 10대1을 하든 100대1을 하든 간에 알았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 마. 아주 쉽죠. 아까 노터스도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야 됐듯이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이 5개월 선인 22,800원을 뚫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알려드렸죠. 주식이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고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걸 수급이 좋아졌다고 거예요. 수급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보고 요거 보고서 야 매수 창구 보니까 뭐 삼성증권이 사고 JP모건이 사고 뭐 누가 사고 외국인이 팔고 이거는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료예요. 자료 참고상 하는 거고 또 투자자 매매 동향 보고서 야 어제는 외국인이 사고 어제는 기관인이 많이 다 팔았네. 그러면 저기 엔지캠 생명과 끝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세력일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고 거래량 터졌다. 아, 수급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넣으면 이선 뚫었죠. 그 어렵다는 이선 뚫었기 때문에 20주선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돌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으면 되고 깨지 않을 자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9%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 붙게졌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고 또 어느 자리가 오면 추가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획을 잘 짜고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둬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계획을 잡았으면 오늘 같은 날 9% 밀렸을 때 3분봉에서 돌아 나간다거나 30분봉에 돌아 나갈 때 22선 찍거나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 돌파해줄 자리를 알게 되면 쉽게 추가 매수 타겟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HLB 그룹주들이 전혀 나쁘지 않고 추가로 잘 모아나가면 되는데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정립이 돼 있는 거죠. 공부를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보여요. 대신에 공부를 안 하면 순간 내동매매하게 되고 쫓아가 사게 돼요. 자, 박셀바이오 좀 잠깐 볼까요? 박셀바이오를 보면 참 재밌는 친구인데 역시 아까 알려드렸듯이 HLB가 60주선을 뚫어주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다가 HLB는 60주선을 깬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제가 어디건 뭐가 어디건 뭐 간암이 뭐 NK세포가 어디건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의학 박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막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식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막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가 어디고 뭐가 어디고 막 삼상이 어디고 그거는 담당자 아니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자, 추세를 틀어놓고 거래량이 터졌죠. 수급이 좋아졌죠. 수급이 좋아졌으니까 지금부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어디냐?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가 매수 타임이 됐겠죠. 그럼 지금 당연히 수익권에 있겠죠. 그러면 일봉에서 보면 저점이었을 때 매수 타이밍 요런 자리가 주봉에서 60선 찍을 때가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도 너무 추세가 좋죠. 20개선까지 열려 있어요. 7만 5천원까지. 30분봉을 보니까 제가 선 하나 거놨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박셀바이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뚫었던 20개선을 드디어 뚫어놨어요. 한 번도 못 뚫었어요. 이때부터. 요때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못 뚫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뚫어놓은 거예요. 자, 뚫어놨으니까 안착만 해주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일봉에서 5일선 뚫어주고 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 웹머니 더탄 알려드릴게요. 박셀바이오는 단기로 대응할 때도 6만원 선, 6만원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주식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갑자기 뭐 또 간암 NK세포 얘기하고 뭐 또 HLB 세력이 박셀바이오 세력이니 박셀바이오 세력이 HLB 세력이니 그 이상한 얘기 그런 얘기 누가 만들어놨나 몰라 나는. 저걸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 살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다른 분 뭐 HLB 영상은 잘 안 봐요. 전 제 거만 봐요.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 언뜻 들었는데 엄청 웃겼어요. 그 얘기 듣고 뭐지 도대체?
아, 그냥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한국BNC는 좀 갈 자리는 있는데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사실 엄청난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다가 엄청난 우하향의 이게 주식은 왼쪽 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른쪽 산에서 이제 드디어 쭉 떨어졌는데 제가 오른쪽 산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오른쪽 산 중간에 사게 되면 뛸 때 바로 팔아야 돼요. 조일알민, 삼화알민이면 뭐 상상상 갈지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조일알민, 삼화알민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뛰는 중이야. 얼른 팔고 나와야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하향적일 때는 반등하면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거예요. 우측산은. 근데 이제는 반등을 해줬는데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있긴 있어요. 이렇게 20개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가격대가 한 15,3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안 깨야 되겠죠, 자리를. 20주선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쭉 밀려요, 이 친구. 저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아직은 일봉에서의 이 정도고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관련주죠, NC트론. 좀 수상해요, 이 친구. 월봉은 어찌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는 추세 돌려놨거든요. 요라면 딱 20주선까지 한 번은 가요. 그래서 일봉에서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죠. 27%. 그러니까 앞에 대량거래 터진 친구들이 뛰면 또 한 번 뛰어요. 자, 저 아까 포스코임텍 알려드렸죠. 우연히 뛴 게 아니, 이런 친구들이 우연히 뛴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친구를 안 놓치게 돼요. 자, 이날 대량거래 터졌죠. 쭉 옆으로 가고 또 올라갔죠. 오늘 그래도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역시나 이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 HB 글로벌에 투자하는 게 있긴 한데 요렇게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 이틀하지 않으면 한두 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바랍니다. 자, TSNX젠도 이제 주봉에서 보면 월봉은 어째 대바닥이에요. 5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한 번 60선까지 갈 수 있어요. 항상 5주선 돌파해줄 때 자리를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추세가 틀어놨어요. 셀트리온 얼마 왔다 갔지? 20만원 근처가 목표가, 단기 목표가예요. 19만 1,000원 같구나. 월봉에서 엄연히 5개선 지켜주고 있어요. 이번 달 종가상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0만 1, 2천원 1,000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추세가 잘 살아있고 좋은 거고, 셀트리온 제약도 완벽하게 주봉에서 틀어놨어요. 물론 월봉에서 못 틀어놨지만, 주봉에서 틀어놨고, 이번 달에 만약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놨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상향 시작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뭐 하반기에 유럽에서 뭐가 좋아지고 그런 뉴스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추세가 틀어놨어요. 주식은 뉴스보다 추세가 먼저예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았어. 추세 틀어놓은 거 확인했으니까 이러면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추세를 틀어놨는데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 있는 그 제약품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거기서 그 혜택을 보잖아요. 왜? 뭐 급여가 되는 비급여로 빠졌어요. 엄청난 악재거든요. 매출에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도 주가가 올라가. 왜 그러냐면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세가 하향일 때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요. 10% 떨어져요. 10%. 근데 추세가 우상향일 때는 악재가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사는 어떻게 뜨냐? 재료 소멸. 뭐 이렇게 떠요. 그냥 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추세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기어도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올려놨고 주봉에서 20주선까지 깔끔하게 다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셀트리온 그룹주들, 관련주들, HB 그룹주들 볼게요.